코로나19 현행 거리두기를 설 연휴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생계 지장 등 여러 가지 후유증이 우려됩니다. 울산 지역 청년 뮤지션들이 울산의 명소를 소개하는 노래를 직접 만들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중소기업 3곳 중 1곳 정도만 올해 설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31일 뉴스데스크 울산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현행 거리두기를 설 연휴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침에 어떤 지역도 예외가 없다는 단호한 입장인데요. 울산도 현재 거리두기 2단계와 음식점과 카페의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 등이 그대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유영재 기자입니다. 울산은 최근 들어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수그러드는 분위기입니다. 확진 환자의 가족 또는 해외 입국자 감염 사례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자가 격리를 해왔기 때문에 방역 당국의 통제권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울산 등 각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방역 수칙을 완화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인구 이동이 급증하는 설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설 연휴는 지난 추석 연휴보다 많은 하루 400명대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시기에 위치해 있어 위험성이 더 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단란 주점과 헌팅 포차 등 유흥시설은 여전히 집합금지이며 식당과 카페는 밤 9시까지만 매장 영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연장과 영화관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방역 수칙이 완화됐습니다. 이 같은 영업 중단 또는 제한 장기화로 인해 유흥업소와 소상공인들이 생계에 큰 지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한 피로도가 높아져 시민 참여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옵니다. 일주일 뒤 다시 한번 상황을 판단할 예정으로 환자 발생 추이와 재확산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방역 조치의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반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코로나19 유행 양상과 상관없이 설 연휴까지 지켜야 합니다.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 러시아에서 입국한 40대 남성이 코로나19에 확진돼 울산 지역 누적 확진 환자가 938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9일 러시아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아 이동 동선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상희 씨가 부른 울산 큰애기, 윤수일 씨가 부른 환상의 섬, 태진아 씨가 부른 태화강 연가. 이들 모두 울산을 배경으로 한 노래들입니다. 이번에는 울산 청년 뮤지션들이 울산의 명소를 소개하는 노래들을 직접 만들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가 소개합니다. 탁 트인 바다가 아름다운 간절곶에 음악가 6명이 한데 모였습니다. 이들이 선보이는 버스킹 연주에 지나가는 시민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입니다. 울산 지역 인디밴드와 남성 듀오 두 팀이 협업한 컴필레이션 앨범의 뮤직비디오입니다. 스페셜 데이는 간절곶을 배경으로 노잼 도시 울산을 조금 더 재밌게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표현한 곡입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흘러 편안한 맘에 안식이 되어줘. 여행 스케치인 울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번 프로젝트는 두 뮤지션이 울산 명소에서 얻은 영감으로 쓴 노래들이 실렸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울산이고 울산의 뮤지션들이 울산을 재밌고 행복한 도시로 한번 느껴보자 해서 좀 명소들을 찾아다녔어요.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함경도 출신 피난민 박용익 작곡가가 지은 방어진 블루스. 피난 생활의 애환과 이루지 못한 사랑을 노래한 이 곡은 지역 고등학생이 쓴 랩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저희 지역 일이다 보니까 또 역사적인 걸 또 배워가면서 우리 지역의 역사를 또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름다운 멜로디와 가사를 통해 태어나고 자란 고향 울산을 알리려는 청년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오늘 울산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11.7도를 기록하며 평년 기온을 훨씬 웃도는 포근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최대 30mm의 강우량을 기록하며 새벽부터 저녁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울산기상대는 비가 내리는 내일까지는 다소 높은 기온 분포가 예상되지만 모레부터는 점차 기온이 떨어지며 당분간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다고 예보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우편물 발송 관리 업무를 맡아온 협력업체 직원들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울산지법 김주옥 판사는 문서 수발 업무는 현대차의 본질적인 업무인 자동차 제조, 판매 업무와 명백히 구별된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 등 3명은 현대차 본사와 공장, 대리점 등이 주고받은 우편물을 배달, 수거, 관리하는 업무를 해왔습니다. 울산지방법원 문기선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48살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남구의 한 도로에서 승객을 기다리던 중 다른 택시가 자신을 앞질러 승객을 가로채자 도로를 가로막아 운전을 방해하고 승객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올해 중소기업은 3곳 중 1곳 정도만 설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86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 자금 수요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36.7%가 설 상여금 지급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조사 때 50.1%보다 13.4%포인트 낮은 것입니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48만 2천 원으로 지난해 설보다 14만 2천 원이 줄었습니다. 설 휴무 계획에 대해서는 96%가 4일간 휴무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중구는 울산 지역 최초로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요금 감면 혜택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에 찾아가는 복지행정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요금 감면 대상자 4만 3천여 명 가운데 19%가 감면 정책을 모르거나 번거로운 절차 등을 이유로 신청하지 않아 전기, 가스비 등에서 할인받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코로나19로 인한 정유사업 부진으로 지난해 2조 5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매출 34조 1천억여 원에 영업손실 2조 5천6백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앞서 SO일은 지난해 1조 877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SK와 SO일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석유 제품의 수요 급감과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재고평가 손실 등의 영향으로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 상공회의소가 다음 달 8일까지 제33회 울산 상공대상 후보자를 모집합니다. 울산에서 5년 이상 상공업을 경영하거나 비영리 법인단체, 상공업계에서 근무하고 있으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집 부문은 경영대상, 기술대상, 안전대상 등 3개 부문이며 각각 상금 200만 원과 상패를 수여합니다. 시상은 오는 3월 24일 상공의 날 기념행사에서 진행됩니다. 프로축구 울산현대가 오는 3월 1일 강원FC와의 홈경기를 시작으로 2021 K리그를 출발합니다. 지난해 리그와 컵대회 모두 아쉬운 준우승에 그쳤던 울산현대는 홍명보 감독 체제에서 올 시즌은 무조건 우승이라는 각오로 시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 자격으로 출전하는 울산현대의 클럽 월드컵 첫 경기는 오는 2월 4일에 펼쳐집니다. 도서관 방문이 힘든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책을 보내주는 책나래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 도서관과 책나래 홈페이지에 각각 회원으로 가입해서 보고 싶은 자료를 신청하면 우체국 택배를 통해 책을 받아보고 반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나 장기 요양 대상자 등입니다. 남구청이 차량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체납 차량 전담 타깃 영치반을 운영합니다. 세무 이과장이 총괄하는 타깃 영치반은 대상자 선정과 현장 추적, 즉시 견인을 맡게 되며 주요 추적 대상은 6회 이상, 20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 차량과 폐업법인 소유 체납 차량입니다.
지난해 남구 체납 차량은 총 17,790여 대로 누적 체납 금액은 42억 1,400만 원에 달합니다.